대화교육과에 올해 유치원 선생님, 어린 선생님 25년째 배출하고 있네요. 25년 되고요. 제가 영유아 발달이라는 과목은 담당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 과목을 쓰려고 해도. 그래서 이게 3시간, 일주일에 3시간 16주 분량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또 복잡하게 교육부랑 교육부가 나뉘어지라고 하면 영아 발달 따로, 유아 발달 따로 그러면 32주 2학기가 되는 거죠. 근데 다시 영유아 발달로 합쳐졌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저는 처음이에요. 이 16주 분량을 50분, 50분 이제 쉬는 시간은 150분씩 이제 16주인데 이걸 어떻게 2시간 안에, 근데 오늘 또 주님이 30분을 깎아주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섭니다. 나의 지식이 아니고 나의 말하는 은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여기 계신 너무 소중한, 오늘은 이 몇몇 안 되는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간구하면서 제가 왔거든요. 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왔고요. 참고로 제가 PPT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줄이는 것도 너무 방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전공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사의 길을 가는, 또 어버이의 마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께서 주시는 대로 딱딱 찍어서 중요한 점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유아들에 대한 지식을 먼저 알고, 알아야 사랑하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상대를 몰라서 우리 방식대로 사랑을 하니까, 그래서 유아들에 대한 인내를 50% 제가 잡았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이제 그렇다면 교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을까 했는데, 질의응답은 제 생각에 여러분이 배가 고파지시면 안 하실 것이고 편안하시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어제 완성해놓고 출력만 하고 한 번도 제가 지금 이거 다시 볼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주시는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처음에 할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옛꿈, 영유아들이죠. 예, 문자적으로는 0세에서 8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취학 전 0세에서 5세죠.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0, 1, 2, 3, 4, 5세를 기억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분들은, 옛꿈 계신 분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다르고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초중고식의 교수학습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제1반항기가 이때 있습니다. 사춘기 때는 제2반항기에 우리가 사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얘네들이 거쳐가는 첫 번째 인생의 사춘기도 함께 생각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들, 그들을 알고 난 후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생각해보고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자, 들어갈까요? 네. 우리의 첫 모습입니다. 많이 기억나시나요? 나오신 분은 기억나시죠? 사람 같지 않아요. 지금 많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상태죠.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 천사로 바뀌는 것이 아주 순간이죠. 그렇지 않다면 뽀송뽀송해지고 눈을 떠서, 물론 눈 감을 시간이 많은 시기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노후에 묵상을 많이 한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묵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눈을 떠서 세상을 탐색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양육자를 보고 주변의 것에 대한 모든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눈을 감고 눈을 뜨고 하는 그 품은 어머니가 되겠죠? 네. 그러다 다시 눈을 동그랗게 떴을 때 이 아이의 눈망울을 보고 그 누가, 어떤 엄마가 자기의 심장을 대신 찢어주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엄마라면. 자, 그래서 결국 어머니라는 존재를 우리는 이 시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영유아 교사의 역할은 양육자와 교육자 역할을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는 교육이라는 것이 양육화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초등학교는 당연하고요. 유치원에서도 취학 직전 만 5세일 때에는 교육 활동을 많이 해요. 집단 활동도 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화장실 갔다 와랑 쉬는 시간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그 이전에 영유아, 아주 큰 유아가 되기 전까지 영아, 유아, 유아 중 후기까지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가르치는 시간이고, 겨울에 환절기 때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려서 손수건으로 코를 닦아주는 순간도 가르치는 순간이고, 탁 닦아주는 선생님이 있고요. 그 아이가 콧물을 닦아줄 것을 지켜보면서 그 아이가 준비됐을 때 부드럽게 닦는 선생님도 있어요. 0.06초 사이입니다. 큰 차이죠. 그랬을 때 아이는 뭘 느끼죠? 따뜻한 선생님의 접촉을 느끼면서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흘렸을 때는 닦아야 되고, 닦으니까 뽀송뽀송해지고. 더 좋은 선생님이나 엄마는 코를 많이 흘렸어? 아이가 내 눈을 보고 준비됐을 때 부드럽게 닦아줬을 때 깨끗해졌네요. 그럼 이 아이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내 코가 깨끗해졌고, 모든 것을 언어로 이 아이는 인지발달을 같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양육의 모든 활동 중간중간에 티처를 보면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순간이 숨어 있습니다. 자질이 없는 엄마나 선생님은 이 모든 시간을 다 잃어버려요. 오늘 처음에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주시니까 하자면, 그렇지만 정말 사랑이 있고 그 아이의 발달을 알고 관찰을 하고 주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듬는 선생님 눈에는 다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날들이 오늘, 내일, 모레 1년 365일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데, 어쨌든 부담스럽지만 인생 첫 교사는 누구에게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안 태어난 사람은 없으니까요. 아담 한 사람 빼놓고. 웃지도 않으시네요. 자, 이제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영유아기로 들어갑니다. 아동기 안에 원래는 유아가 부분집합으로 있고요. 유아기 안에 좀 세분하자면 신생아기 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영아와 유아는 나눠요. 우리나라도 누리교육과정이 만 3, 4, 5세입니다. 유치원은 3, 4, 5세만 들어가요. 그 밑에는 0, 1, 2세는 어린이집에 들어가죠. 물론 어린이집에 0, 1, 2, 3, 4, 5세 다 들어가기는 해요. 연계성은 다 있으니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유아기 내에서도 만 2세를 전후로 영아와 유아로 따로 나누기는 해요. 발달 단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기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영아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기로 내려갈수록 원령의 갭이 큽니다. 다시 말하면 4세와 5세 차이보다 3개월과 5개월 차이가 급격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로 내려갈수록 원령의 연령 차이가 아니라 원령의 발달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영아기를 따로 말씀드리고 유아기를 따로 말씀드리고, 영아기는 걸음맞기 직전 이렇게 6개월씩 나누고 지나서 유아 들어갈 때까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를 보니 다 잡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자, 첫 6개월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동물의 일부로 봤습니다. 다윈 같은 진화론자는 그들은 본능밖에 없고 알아듣지 못하고 상호적인 것,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때는 1차 성장기로서 몸이 폭발적으로 크는 때입니다. 부피가, 두상이 다 가분수잖아요. 그러다가 유아 후기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진분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점점 되기까지 그 두뇌 발달은 엄청나게 이미 발달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절에 기본적인 운동 능력이 많이 준비됩니다. 목 가누고요, 고개 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5, 6개월 돼서 엎으면 엄마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엎었다, 엎었다. 왜? 엎었다는 건 배밀이를 하는 것이고, 배밀이를 하고 딱 기어갈 때는, 배밀이랑 기어가는 것도 큰 차이입니다. 기어가는 건 네 발이에요. 효율성과 속도가 다릅니다. 속도를 내고 막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배밀이는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엎고 6개월 때쯤에 그 자기 몸을 이동한다는 것은 엄마들이 이제 바빠지기 시작한대. 주변을 내 힘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이동. 주님을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좀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 참 힘들어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니까. 그게 시작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변을 향해서 탐색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시야가 달라진다. 큰 차이죠. 그래서 0에서 6개월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인간의 하나님을 닮은 존재, 만물의 영장인 그 드라마틱한 놀라운 우주적인 그런 존재의 모든 잠재적인 능력이 팍팍팍 그 속에서 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신상에서 끝나고 영화에서 끝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애착 형성이 시작되는 애착은 뭐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애착만 해도 다 얘기 못 끝나는데 안 할 수 없는 것은 6개월에서 18개월, 20개월 그 사이가 애착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애착의 질적 수준, 퀄리티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뿌리가 건강하게 형성되는 클라이막스가 되는 시기가 그 시기예요. 18개월에서 20개월 그 안짝. 그래서 이때 시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3개월 되면은 엄마, 그 3개월 전에는 아무나 보고 웃잖아요. 베네짓한다고 그러죠. 3개월 지나면 엄마 보고 더 많이 웃습니다. 사회적인 미소라고 해요. 누군지 알아보는 거죠. 그것이 점점점 굳어져서 6개월에서 9개월 되면은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9개월 되면 낯가림 생기잖아요. 타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지적인 활동이에요. 낯가림이나 엄마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이제 6개월 되면 이유식을 시도하죠.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인간을 만드셔서 이 발달 단계를 우리 학생들은 처음에 암기하려고 하는데 암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 총체적으로 아이의 발달적인 여러 부분을 통합하면은 그때는 그 행동을 아이가 할 수밖에 없는 다 맞추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프로그램화된 대로 우리 인간이 지금 다 잘난 척하고 우리가 교양 있게 인품 있게 인내하며 앉아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된 거지 절대자의 움직임은 이미 우리 아이들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6개월짜리에 대한 유명한 실험입니다. 6개월 아이가 누워서 아직 잘 못 움직이니까 많이 아직 누워있는 데죠. 시각적으로 잘 모른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명한 실험은 아실 거예요. 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비주얼 클립 시각적으로는 여기 절벽이지만 투명하게 돼서 애가 건너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이가 안전하게 있고 여기는 이제 시각적으로는 절벽이게끔 장치를 해놨는데 엄마가 여기서 막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가. 그런데 이 아이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고는 싶은데 내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웁니다. 엄마 가고 싶은데 나 죽잖아 엄마. 무슨 뜻이죠? 아이는 통합적으로 자기 주변 3차원적인 그 개념을 다 통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 나는 장면이 있죠. 어느 방송국에서 한 걸 제가 봤어요. 이건 이제 오리지널 실험이고요. 막 뭐라고 고집해요 어떤 엄마가. 그랬더니 아이들의 개인 차린인데 기질이 조금 유순한 애들 있죠. 엄마에 대한 맹신. 걸어가더라고요. 그때 저 울었어요. 엄마는 저런 존재구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6개월만 돼도 아이들의 시각이 이렇게 발달을 했다. 많이 지나왔지만 첨가, 후가 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표현을 못한다 뿐이지 그 아이들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그 아이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이미 심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고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6개월까지는 주로 그 테마예요. 예, 이때 이런 거 하고요. 옹알이도 3, 4개월 때 처음에 이제 울음이 어려져. 그러다가 단수 발성, 보컬라이제이션. 그러다가 좀 길어지고서 옹알이로 가죠. 옹알이가 그냥 발성이 아닙니다. 옹알이에는 장단과 고조가 있어요. 엄마가 자주 상호작용하는 아이는 장단과 고조가 있습니다. 그게 연장이 되면 뭐가 된다?
한 단어, 두 단어 말이 되는 엄마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엄마 가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한 경험이 결국 아이들에게 언어 발달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게 되는 거죠. 네, 유치 출연은 아까 이유식하고 같이 가는 거. 이때 아이들 침 많이 흘리죠? 입에 막 물어뜯으려고 턱까지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이가 나기 시작할 때는 뭘 준비하라는 거죠? 밥 먹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식이고 조금 이렇게 그 국에다 죽같이 이렇게 해서 주는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2개월 임박해 오면서 인간만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언어. 한 단어가 출현. 이 한 단어는 단어에 불과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의사표현인 거죠. 자기가 속한 집단, 자기가 속한 그 문화에 합당한 상징책에 맞추어서 발음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도를 향해서 갑니다. 아까 애착 얘기 나왔죠? 애착은 자세히 얘기하면 제 욕심에 또 애착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맺는 첫 번째 관계, 주로 양육자겠죠? 양육자가 나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체계, 대인관계, 세상을 향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애착은 정신적인 이미지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게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애착 이론가들은 그것을 working, 작동을 한다 그랬어요. 또는 construct, 계속 구성해 나간다는 거죠. 구성해 나간다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벽돌 쌓듯이 구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릴 때 울어요. 배고파서 젖 달라고. 그럼 어떤 엄마는 가서 즉각 젖을 물려주죠.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해소가 됐죠. 자, 누가 욕구 해소를 시켜줬죠? 엄마라고 생각하죠. 엄마를 움직이게 한 건 누구죠? 나의 울음, 이니시에이티브, 주도권을 누가 가졌죠? 아이가 보낸 겁니다. 아이가 보낸 신호에 바로 반응한 엄마는 아이의 주도권을 인정한 것이고 그 아이는 뭘 느낄까요? 아,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내가 신호를 보내면 응답해. 나는 유능해. 우리 엄마 믿을만한데 누군지 모르지만 저 여자 괜찮아?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엄마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안 좋은 엄마, 우울증 엄마. 어릴 때는 엄마가 과묵하면 안 돼요. 엉덩이 무거워도 안 됩니다. 아이가 그런 것을 용납하기에는 아직은 아니에요. 또는 기분대로 하는 엄마. 막 빠릿빠릿해주다가 어저께 시어머니 전화 한 통 받고 기분 상했어. 아유, 예비를 달라가지고서 좀 이따 줄게 하거나 자기 본능이 너무 강한 사람, 자기 애가 강한 엄마. 배고파? 엄마 요거 마저 끝내고 설거지 마저 끝내고 요 드라마 조금 있으면 끝나. 그러면 이 아이는 울다가 신호를 몇 번 보내요. 또 울죠. 또 울죠. 그것이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이 아이가 느끼는 거는 뭘까요? 내가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응답되지 않고 내가 척척한 기저귀, 이 불쾌한 환경은 바뀌지 않고 나의 배고픔은 지속되고 이때 이 아이는 어떤 걸 느낄까요? 반대를 느끼겠죠. 엄마가 그런데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착은 관계는 다 형성됩니다. 학대받는 아이도 애착을 형성해요. 심지어는 그것도 육체적인 접촉이라고 무관심보다 낫기 때문에 단지 그 애착의 퀄리티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안정된 애착을 항상 일관성 있게 반응적인 엄마. 비일관적이거나 자기 기분대로 하거나 약간 디프레스된 엄마들은 불안정하게 애착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정신분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애착이론 자체가요. 정신분석이론도 지금 많이 변화가 됐지만 어떤 분야든지 지금은 애착을 논하지 않고서는 영유아 발달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의학이든 소아과 의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치료 부분이든 상담이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빙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교사로서 영유아 경우에는, 엄마로서 영유아 경우에는 아이의 신호를 잘 읽어주고 그들을 존중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맨 뒤에 오늘 강의 뒷부분에 가면 이제 민감성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될 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애를 키워야 돼서. 그 다음에 자 13개월에서 18개월 갔죠? 돌 지났습니다. 한 단어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막 가서 매달려줘야 제 대상한테 이제 막 걸으니까요. 너무 이쁠 때죠. 아직 기저귀 못 돼서 엉덩이는 큰데 막 이제 걷고 짚고 걷고 그 시기 지났잖아요. 어떤 애는 막 속도도 내고 조금 더 지나면 더 심하죠. 막 뛰다가 턴하다가 넘어지죠.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이동 능력과 속도 조절과 자기 원하는 목적을 달성. 그래서 이 1세에서 3세는 걷기에 대한 민감기라고 몬테소리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애들 제일 많이 길 잃어버릴 때가 언제죠? 우리 나이로 3살. 만 2, 3세 때. 1살 넘으면 시장 데리고 가서 생선 고르다가 여기 잠깐만 있어. 엄마 저기 과일 좀 보고 올게 하는 엄마는 큰일 나는 엄마죠. 왜요? 아이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요 시기에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들은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대로 걷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걷는 목표는 뭐죠? 목적지가 있나요? 이 아이들은 걷기 위해서 걸어요. 기능을 기능하기 위해서 기능합니다. function to function. 그 본능을 엄마가 어떻게 엄마의 뜻대로 조성을 하려고 하겠어요. 엄마들은 모든 병 조정자. 네, 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울고 있는 여인이 이 앞에 서 있어요. 제가 이 연사 강력히 외치오니 비우십시오. 그 자체, 그 발달 특성에 가는 그 자체,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주신 그 자체를 인정할 때 아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베스트의 상태로 능력 있게 발달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그때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서서히 기저귀 뛰는 연습을 하죠. 점차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엄마가 아직은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한 번 돌아보죠. 엄마 있나? 안심하면 또 놀고 엄마 없으면 조금 더 찾다가 그 다음에 그쵸? 또래에 관심이 생기긴 했는데 아직 엄마가 너무 사랑하는 첫 번째 여인인 거죠. 아직은.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눈을 뜨면서 거울놀이 많이 하죠. 거울에 뭐 묻히면은 자기 거 놔두고 거울에 있는 애를 띄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에게 묻었다는 걸 알고 분리가 되죠. 이때 엄마하고도 분화되는 것을 조금씩 연습하는 거랑 자아인식이랑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고집 피울 때는 엄마가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죠. 40 넘은 아이가, 40 넘은 중년의 아들이 70 넘은 아버지한테 고집 피우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죠. 그러나 요 시기에 하는 고집 피우는 게 지극히 매로 다스리면 질서를 모르는 부모인 거죠. 보십시오. 자아인식을 하면서 의존과 독립의 양가적 감정을 가지는 됩니다. 자기가 뭔가 다 하려고 해요. 밥을 혼자 먹는다고 다 흘리고 죽고 갖고 놀고 혼자 옷 입는다고 그러고 하나도 못 입고 그럼 다 해줘야 되나요 우리가? 우리가 다 해주나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간편한 옷을 줘야 되고 먹기 쉬운 것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놀잇감도 마찬가지고요.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네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차피 얘가 하려다 안 되면 누굴 찾아요? 엄마 선생님 찾죠.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23번까지 나오겠지만 좌절을 당하게 되죠. 수치심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그런 때입니다. 또래의 관심은 같지만 아직 서로 주고받거나 협동은 못 이루고 있어요. 자동차를 갖고 놀아도 하나는 뿅뿅 비키세요 나갑니다 하면 옆에서는 자 다 넣습니다 돈 내세요 주유소 놀이래요.
똑같은 자동차를 갖고 놀아도 서로 마치 무엇을 보는 듯이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보는 것처럼 같은 주제지만 자기 말만 하는 것처럼 병행놀이 많이 하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이 정상입니다. 병행놀이를 잘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합동놀이로 올라가고 친구들과 상호 잘 관계를 맺게 되죠. 간단한 지시를 이제 한 단어 알고 또 다른 단어 접촉하면서 너무 많은 지시를 하면 안 돼요. 심플하고 한 가지만 그때. 그리고 한 단어를 시작할 때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명명을 주는 중요해요. 손가락질하면서 달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그래 이거 하지 말고 이거라고 하지 말고 그래요? 아이들은 명명하는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도 즐깁니다. 그런 것을 많이 짐작해주면 이 아이는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나 엄마랑 생활하는 아이보다 단어의 양이 많아지겠죠. 알게 되는. 그러다 보면 단어는 뭐죠? 개념을 전달하는 것들이 단어입니다. 당연히 이 아이의 개념이 확장되고 지적 발달이 더욱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책 좋아하고요. 그림책은 글 없는 그림책부터 또는 영화기 때 물놀이 속에서 할 수 있는 비닐로 덮인 그림책부터 다양하게 있죠. 그러다 점차적으로 글씨가 좀 많아지고 이렇게 그림책은 이제부터 계속 좋은 도구로 놀잇감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도 그림책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잘 개발됐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늘 보면 성경책 보면 왜 자, 이제 걸음마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도 영악인데요. 이제는 혼자 자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발견이 된 후에 실제로 자기가 자기 행동을 일상생활 습관 속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몸의 균형이 능력이 상당히 발달합니다. 그리고 가상놀이가 많이 시작되죠. 아까 자동차 놀이라고 했지만 단순 놀이가 아니라 가상놀이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앞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가상놀이, 상상놀이, 극놀이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데요. 만 5세 때의 극놀이 속에는 그 가상놀이 속에서는 수많은 과학과 숫자와 언어와 굉장히 깊은 사고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시장놀이 할 때 돈 계산하는 거, 협상하는 거 다 나오죠. 경제적인 기능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미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상놀이 할 때 격려해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딴 거 하고 놀아.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아이들은 시끄럽게 놀죠. 어떤 때까지 혼자 있어도 시끄러워요. 상상의 놀이 친구도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조용히 놀아라. 그거는 어떤 아버지가 신문 보는데 애가 시끄럽다고 조용히 놀으라고 야단치는 거 봤어요. No. 아이들은 지저분한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시끄러운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엉뚱한 얘기가 허용되어야 해요. 어저께 예를 들면 미국 무슨 감이 겁나 요새 막 캘리포니아에 불도 많이 나고 그런 게 뉴스에 나오면 아이들은 119 놀이를 하잖아요. 그쵸? 소방관 놀이를 합니다. 또 홍수가 나서 집을 이런 얘기 나오면 아이들이 또 물난리. 그래서 어떤 저번에 그런 걸 봤어요. 여기서 물이 없죠. 거실이니까 구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딛고 올라와. 그냥 저거 좀 보자. 그래 판을 깨면 안 돼. 아이들은 슈퍼맨 놀이하다가 실제로 떨어져서 죽는 아이들이에요. 상상이 중요한 거는 상상을 통해서 현실을 연습하게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빨리 이리 오세요. 네 하면서 같이 놀이의 파트너가 돼줘야죠. 딱 참지 말고 조금 더 오세요. 조금 더 오세요. 어렵게 손을 잡아주셔서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놀이가 확장되면서 그 속에서 진작돼서 더 많은 상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현상은 앞으로 3, 4, 5살까지 결정적 시기로 갈 때까지 상상놀이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깊어지고 분화가 되는데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분놀이 하는 애 보셨어요? 없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리얼이에요. 규칙 있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가위바위보, 판 가르고, 벌칙 모정하고, 한 명 남으면 어느 편이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게임 규칙 정하느라고 해 다 져요. 그래도 얘네들은 만족하면서 기쁘게 들어갑니다. 왜? 놀았거든요. 어차피 그 세계는 다가오게 돼 있어요. 만 7세가 그냥 7세가 아니거든요. 이 시기는 어차피 오니까 땡겨주지 않아도 오니까 마음껏 그 아이가 원하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 노래를 확장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민현중학교도요, 유치부도요, 너무 복음을 엄격하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노시는 거 중심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교회 선생님, 하나님, 교회 선생님 하면 기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이지만 선생님 계신 곳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 개념인데요. 유치원 아이들은 살아있는 게 뭘까? 그러면 그것도 단계가 있어요. 움직이는 건 살아있는 것, 가만히 있는 건 죽은 것. 돌을 발로 차면 그것도 연령에 따라 틀린데 굴러갈 땐 살아있는데 서 있을 땐 죽은 것. 그래서 조금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자기 힘으로 움직이면 살아있는 것, 남이 힘을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죽은 것. 신의 물은 자기가 흐르잖아요. 그 신의 물은 살아있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우리식대로 복음도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총체적 복음을 전하잖아요. 요새는 아이들도 아이들만의 문화관에 따로 존재하고, 그래서 그냥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존재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먹는 거는 상관없지만 우리도 왜 모르고 말씀만 먹을 때도 있잖아요. 영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지만 그 대상에 갖고 있는 그 본질, 그것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절기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전달할 때 아이들을 알고 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장난을 하는지 실제로 배변 훈련을 하는지 모르지만 즐겁게 변기에 앉아 이때는 막 쌌나 보자 자꾸 들치고, 어떤 엄마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먹게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놀아요.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있기만 하는 유아용 의자, 그거 뒤집어서 배 만들기 위해서 거꾸로 타다 뒤에 머리 박고요. 그것도 야단 맞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본능을 절제해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이 허용을 합시다. 사회정서는 조금 나아졌어요. 그렇지만 아직 많이 싸울 때예요. 정서 조절이 되긴 되지만 아직은 첫 번째 질풍노도의 시기에 지금 인접해 있는 상황이에요. 24개월이면. 강렬한 정서 표현. 얘네들이 친하잖아요. 10분 있다가 원소가 될 수 있고요. 1분 있다가 동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아이들의 정서는 강렬하고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요 시기밖에 없어요. 막 울면서 선생님 사랑해요 또 막 웃어요. 눈물이 흥건한데 웃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것이 헷갈리는. 월급 준다고 이거 우리 하겠어요? 한 달 월급 받을 수 있으니까 30일 할까요? 우리 미쳐요. 못해요. 아이들은 해요.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기. 그래서 이 아이들의 격렬한 정서를 우리가 인정하되,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툼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또래와의 관계에서 지도는 필요합니다. 사회와 가정이 있으니까요. 지도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우리 잣대로 통제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규범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NO. 내 거 싫어. 많이 들어보시죠, 이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싫어.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미워. 자, 내 거야. 싫어. 싫어는 그대로 엄마 하라는 대로 하면서도 일단 싫어해요, 얘네들은.
싫어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엄마와 하나인 존재로 되었다가 엄마 또는 양육자나 교사를 대표로 제가 어머니라는 용어를 쓸 뿐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한 당신으로부터 나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싫어예요.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No! Never! 내가 당신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내 거야도 마찬가지. 강한 소유요. 그것도 역시 나의 존재의식인 거죠. 자,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나의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아이가 나중에는 우리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라는 개념으로 가고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것이 나중에는 확장되는 전조 단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을 안 들어서 43살이 이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연령은 다 외국식이니까 만 나이거든요. 우리 나이는 왜 하나씩 더 많잖아요. 태내기를 포함하니까. 43살. 그래서 이 43살에 대한 명령은 테러블 2예요. 외국 교과서도 테러블 2. 끔찍한 2살이라는 거. 그래서 이때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왜 많이 나랬어요. 유치원보다. 저 큰아이들보다. 큰애는 물론 언어로 다 표현하고 집에 가서 읽으니까 선생님이 함부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말썽 행동이 어린이집 그 밑에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소유욕이 강하니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갖고 놀고 싶지 않았는데 걔가 갖고 놀면 갑자기 내가 그거 갖고 싶어져. 그래서 만 3, 4, 5세는 여러 가지 유형의 놀잇감을 2가지씩 놓는다면은 그 밑에 영아기는요 2가지를 10개씩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놀 수 있게 언제든지. 다른 거죠. 발달이 다르니까. 내가 하겠다고 해요. 그러다가 못해서 해달라고 또 막 울어요. 도대체 얘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연한 거죠. 네. 네, 뭘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너무 죄 없는 눈빛으로 예쁘게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을 많이 인정해야 되는 이 시기는 정말 테러블 2다. 그러나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하나는 테러블 2. 끔찍한 3살. 끔찍한 많이 이세하지만 테리빅2라고 돼요. 테리빅2. 테리빅은 놀랍다는 뜻이거든요. 끔찍한 2살이지만 놀라운 2살이라는 거죠. 2살짜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니 엄청나더라. 모든 천재는 이때 다 부모님이 키워주실 거나 싹을 싹둑 자르거나 이미 이 시기에 우리가 마르지를 지었다 이미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앞으로 더 잘하리라 맹세합니다. 내 아이의 못한 것 돈을 주는 다른 아이들에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자율성의 획득은 왜 저 보니까 신생아 때는 자율성이 아직 없죠. 당연히 전적으로 엄마에게 부모님이 양육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받는 시기입니다. 전 몇 개월에서 1년 이내는 무기력하잖아요. 젖을 먹고 살아야 되는 시 24개월 때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이렇고 오히려 6살 때면 줄어들어요. 왜? 6살 되면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는 규칙 있는 게임을 더 원한다 그랬죠. 규칙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함께 따라 자라는 거란 말이죠. 당연히 자율성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이들을 보면 정말 알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아이들을 너무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자녀로 주셨는데 내가 그 너무 좋은 애를 몰라본다. 회개할 사람은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엄마는 없습니다. 가장 큰 죄인이 여러분 앞에 있고요. 저 먼저 고백하자면 네. 자, 24개월은 2단어식인데요. 2단어식은 엄청난 거예요. 한 단어랑. 왜? 2단어는 비록 단어가 2개지만 그것이 문장입니다. 아빠, 가. 품사가 2개예요. 동사. 또는 명사, 명사도 굉장히 맥락을 전달합니다. 자, 도로공사는 도도 불러가지고 뒤집혀지는 길거리를 엄마가 아이랑 걸어가다가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엄마야. 도를 보고 엄마야. 남들은 모르죠. 민감한 엄마는 알죠. 왜? 어제 저녁에 양의 배를
네. 그 동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나쁜 늑대의 배를 가르고 돌을 막 집어넣고 새끼를 구한 엄마 양이 생각난 거예요. 엄마 양. 엄마 저 양 뱃속에 그 양 구해줘. 저 돌 저기 있어. 두 단어는 굉장히 많은 대화를 주변 사람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도 선생님이나 엄마는 바람직한 단어를 선정해서 많은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이가 가 한마디만 해도 그래 오늘은 나가고 싶어? 그래 지금 나가면 낙엽이 흔들리는 걸 보겠다. 조금 더 이렇게 연장하고 자세히 풀어주면 아이에게 상당한, 특히 더 현명한 경우는 감정도 얘기해주면 좋아요. 막 울고 싶을 때 울고 싶어? 속상하구나. 슬퍼? 슬픔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용어도 이렇게 언어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날마다 만나는 선생님이나 엄마가 누구인가는 굉장히 소중한데 혹시 여기 저는 주일학교만 만나는데요 그러시는 분 안 계시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한 번도 매일매일과 같습니다. 왜요? 아이들은 이미 형성되어 있죠. 엄마랑 교회 가면은 거기에 누가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엄마가 거기에 또 있고 그러면 일주일 7일이네요. 에브리데이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단어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라는 거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시기인데요. 정서적으로 이렇게 이때 통제가 필요한 의도적으로 기획되어 있는 책들도 많아요. 이런 것을 제가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 시기에 맞게끔 나와 있는 책들이 많다. 그런데 그 책은 그 자체가 재밌어야 되니까 아이랑 같이 골라서 또는 서점 가서 다 안 사더라도 또는 도서관 가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장로는 우리 옛꿈의 재정을 얼마나 이렇게 할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꿈이 사실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왜 돈을 피하시는지.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는 교과서로 해요. 영유아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놀잇감이 있을 뿐이에요. 환경이 있을 뿐이에요. 아이들이 만져야 되는 교구와 문구용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더 엄선된 양질의 간식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주식을 많이 먹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사고 터지는 거 보면 급식뿐이 아니에요. 간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내려가서 많이 먹잖아요. 어린 영아들은 수유하고 이유식하고 간식하고 주식하고 내려갈수록 자주자주 다양한 걸 먹어요. 왜? 위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죠. 위가 작고 수직적으로 점점 어른처럼 되기까지는 자주자주 소화 잘 되게 넣어줘야 되는 거고 이때는 결정적으로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신체적인 발달도. 영양이 들어가야죠. 두뇌 발달도 마찬가지고. 잠깐 부담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개월에서 30개월 가면 이제 자 36개월 되면서 유아기로 진입하는 시기죠. 조금 더 많이 컸어요. 이제는 친구들과도 조금 더 많이 놀려고 하고 여전히 싸우지만 자율성과 독립성이 더욱더 증가됩니다. 신기한 게요. 기저귀 언제 떼죠? 지나왔잖아요. 우리 배변은 지나왔어요. 2돌쯤 되면 다 그 전후에 따라서 다 뗍니다. 자,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기저귀를 뗀다는 거는 집단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0, 1, 2세 24개월 전까지는 스몰 집단, 그 집단이라는 말을 원래 쓰면 안 되죠. 어린이집에서도. 엄마가 1대1로 케어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 현실적으로 이렇게 기관에도 가고 또 아이들도 그 속에서 같이 있어야 친구도 생기고 하니까 가는데 실제로 정말 만 2세가 지났다는 거는 집단 생활이 가능하고 생리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조금 더 긴 시간 같이 놀이하는 게 가능하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발달 표대로 우리가 따라가서 자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변 훈련을 완성하면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증가되고 이제 엄마보다는 또래랑 더 많은 시간을 가져도 되는 때가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도 0, 1, 2세와 2, 3세가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배려해야 될 것이 눈과 손의 협응은 뭐죠? 여러분 글씨 쓰는 거 눈과 손의 협응입니다. 핸드폰 회사에서 조립하는 거 눈과 손의 협응입니다. 인간의 최고조의 작품은 눈과 손의 협응에서 나왔어요. 그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 무엇을 보나 아이들이 단체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손으로 움직이는 소근육, 눈, 지성, 언어 모든 것들이요. 아이들 1살짜리는요. 제일 벌칙이 뭔 줄 알아요? 시리얼 동글동글한 거 놓고 손가락으로 먹어라 그런 게 못 먹어요. 이렇게 먹는 애 봤어요. 1살짜리. 난 탁 찍어서 손바닥을 핥아 먹죠. 곰이 개미 잡아먹듯이. 어려워요 이게 잘. 점점 이제는 고생 12개월 만에 그게 되는 시기. 그래서 손과 눈의 협응에서 뭐 교구를 보면 구슬 깨기, 뭐 실 읽기, 뭐 퍼즐 많잖아요. 뭐 요새는 왜 물건 짜리기 교구도 많이 나왔는데 뭐 그림 그리기 끄적거리기 당연히 하고요.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글씨 쓰기로 가는 거죠. 근데 항상 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새는 컴퓨터로 쓰는데요. 유치원 딜레마예요. 애들이 글씨를 안 쓰려고 해서. 그래도 그것도 소근육입니다. 눈과 손의 협응이고요. 인지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이때는 쓰기 도구라든지 섬세함을 할 수 있는 몬테소리 교구 같은 경우는 단축깨기나 지퍼 올리기 같은 옷 입는 교구라든지 많이 공급해주는 것이 좋죠. 그 발달 시기에 그런 것들을 하게끔 주님이 준비시켜 주실 때니까요. 그리고 이제 단어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작이 점점 더 안정적이 되면서 바깥놀이의 스타일도 많이 정교화되고 밖에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면서 그래서 요새 낙상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미끄럼틀 안전, 바깥놀이 시설에서 안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탁 넘어지고 아이들끼리 밀치고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당연히 의사는 다 지정의사 있고요. 지역별로 법령도 이렇게 아이들끼리 막 다치면은 깨지고 꼬매고 그 옛날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일이 없는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이가 잘 나가고 뼈가 잘 부러지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그런 활동이 허용되어야만 되는 때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야기가 단순 명령이나 의사 전달을 넘어서서 그림책 읽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어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보실 거예요. 힘들죠, 엄마? 저도 퇴근하고 가서 아이들이 자기가 읽어달라고 그러면 또 아는 게 있으니까 싫다고는 못하고 하루 종일 강의하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책을 빨리빨리 봐요. 그러면 교대로 읽자. 그리고 짧은 문장이 많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대사책 네가 먼저 읽어 내가 이렇게 다 읽으면은 그리고 또 갖고 와요. 왜 그럴까요? 좋아서 그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얘는 누가 나왔어요? 제가 나왔어요. 누구에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읽어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읽어달라 그래요? 아이가 아니라 주님이 읽어달라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 순종합니다. 알고 보니 그렇군요. 네. 자, 감정 조절이 이전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막 싸우면 얘들아 우리 있잖아 손으로 말하지 주먹으로 말하지 말고 입으로 말하자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선생님 봤어요. 요 시기는 연설을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해도 안 들어가요. 얘기하세요. 그리고 딴 생각하잖아요. 10대도 그런데 요때 그러겠어요.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하자.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강한데 클라이막스를 하면서 갑니다. 여자나 남자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선생님이 잘 관찰해요. 특히 기질 중에서 순한 아이들은 손해를 많이 봐요. 잘 놀고 조용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우리는
요구하고 까탈스럽고 좀 이렇게 소리 내는 아이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들어갈 때 저는 목자님이 생각난 거예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실 상황을 들어가면은 그 장에 있잖아요. 아이들 교구감을 넣는 장에 다 허리 이하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보면 교구장 구석구석 영역별로 아이들이 따로따로 놀아도 다 보입니다. 선생님의 마음만 먹으면 다 관찰이 가능해요. 그래서 마치 한 마리의 양도 주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보셨던 것처럼 유치원 교사는 목자 같구나. 이 애들이 하나하나가 다 눈에 들어오고 너밖에 없는 것 같이. 그런데 그게 전체가 다 되는 그런 생각이 딱 든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잘 유념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버액션 그거죠? 그 오버액션 한 사람, 헐리우드 액션하는 아이도 있어요. 썸타임즈. 잘 우리가 사랑을 갖고 관찰을 해야 모두에게 민주적인 사랑을 줄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영화기 후반부 많이 왔어요. 더욱더 정교하게 탈 것들을 탈고 태워주고 바깥놀이가 왕성해지죠. 네, 자조기술은 셀프 헬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때 되면은 상당 부분 혼자 화장실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그리고 바깥놀이 갈 때 혼자 점퍼 입고 신발 신고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협조적인 엄마들은 왜 지네발 같은 단추 있는 옷 보내는 엄마 있어요. 패션. no. 찍찍이가 최고예요. 찍찍이.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찍찍이 신발을 두고 왜 그렇게 어렵게 no. 이때 아이들은 쉽게 먹고 쉽게 입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언제든지 그게 가능해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곳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네, 이제 뭐 당연히 인지적인 것들은 계속 관심이 높아지겠죠. 자존의식. 자, 1, 2세 지나서 우리가 3개월 가면서 지금 4, 5세도 계속 지속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야, 내 거야, 자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자존의식, 자존감이죠. 우리 주님의 딸로서 또는 주님의 아들로서 언제 가장 행복하고 눈물이 나죠? 그때 잘못했어. 이런 주의 말씀이 아니라 항상 우리 찬양할 때마다 대표가 뭐예요? 주님의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는 애들은 우리에게 어떨까요? 더욱더 어렵죠. 그래서 얘네들이 실수 많이 합니다. 거짓말도 많이 해요. 3살 때는. 자기 엄마 미스 코리아라고 그랬는데 보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변하셨나 싶지만 근데 걔는 진짜 그렇게 상상을 믿는 거예요. 한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윤리성이나 도덕성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그러면 문제가 있죠. 오래된다면. 요 시기는 그게 당연해요. 오늘은 진흙탕이 많으니까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엄마가 얘기했는데 엄마가 나갔다 온 사이에 오전에 할머니랑 있었는데 아이가 여기 시커멓게 묻히고 있는 거예요. 이미 증거가 다 있는 거. 너 나갔다 왔네? 이랬더니 너 동그랗게 뜨고 안 나갔어요. 증거를 나와 그분이 함께 보는 상황에서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이 나빠서는 아닌 거예요. 아이들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정하되 지도는 물론 우리가 합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현실 세계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어야 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너 또 거짓말할래? 거짓말하는 아이로 만들지 마시자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떡하겠어요? 약속을 우리 몇 번 하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숫자로 말할 수가 없어. 숫자가 안 끝날 테니까 내가 말하는 중에도 또 계속 써야 되죠. 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아이가 신발 거꾸로 벗었는데도 너는 왜 맨날 그렇게 거꾸로 벗어나냐? 아니 얘가 언제 맨날 거꾸로 벗었어요? 일주일에 한 3번 그랬겠죠. 매일 아니잖아요. 실수하다가 막 엎지르고 컵하고 다 깨라 다 깨. 접대들 깨냐 또 깨냐? 그럼 얘는 어떤 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실수 많고 다 깨는 애고 맨날 이러는 애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절대 손상해서 안 되는 것은 그 아이 자체가 존중받는다는 소중한 자기 가치감을 훼손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눈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의식은 정말 중요해요. 요 시기에 요때부터 한 3세, 4세 요때 부모님이 이혼하면 아이들은 그것조차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이혼했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이들에게 뭐 수치심이나 죄의식이나 이런 걸 심어서 왜? 이미 본능 자체가 얘네들은 그런 거를 느끼는 데거든요. 발달적으로. 누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이때는 마음껏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팩트 자체는 친구를 미쳐서 넘어뜨리면 그냥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넘어진 수민이가 많이 울더라. 수민이가 어떤 것 같아? 다 알아요. 다 알아. 네가 잘못했다 안 해도 얘 마음에 내가 좀 세게 밀었지? 다 알아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우리가 항상 세워주도록 해주자.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타인에 대한 친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감정을 이해하면서 이제 함께하는 협동놀이가 되는 시기로 오는 거죠. 병행도 따로 놀다가 같이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여기서 만 4세, 5세 되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러한 어떤 그 구조물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긴 거 그거 말고 더 그거보다 조금 짧은 거 파란색으로 언어와 함께 인지적으로 소통하는 시기가 오죠. 네. 그래서 자, 유아기로 넘어갑시다. 영아기 지났고요. 유아기는 만 3, 4, 5세를 묶어서 큰일 났네요. 힘드시죠? 주님이 시간을 멈추셨으면 좋겠네요. 유아기는 묶어서 하겠습니다. 3, 4, 5세 묶어서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를 PPT 하나나 2장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에센스를 하고 진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파트를 해보자 합니다. 당연히 신체적 성장하고 운동 기능이 두 가지가 다 많이 진전을 하겠죠. 뇌 발달은 사실 만 3세면은 7, 80%는 형성이 된다고 봐요. 끝에 이제 뇌에 대한 걸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갈 준비를 향해서 이제 3, 4, 5세 때는 수준의 차이만 있지 기본 코드는 같습니다. 정교화되고 더 구조화되고 그런 것 뿐이죠. 대근육, 소근육, 자조기술 좀 전에 나왔던 것들인데요. 네, 아주 섬세하게 교구가 달라집니다. 책도 그림과 함께 글씨가 좀 더 많아지고요. 네, 단어들도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되고 그렇죠. 인지 발달은 상징적 사고. 자, 상징놀이나 가상놀이에서 상징적 사고가 많이 반영이 되겠죠. 상징적 사고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그리는 그림이나 어떤 꼭 글씨가 아니더라도 얘네들이 표현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의미를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이 상당히 소중해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놓치지 않도록요. 그래서 이때의 상상력을 그대로 놔두면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예술가나 과학자. 여러분의 모든 아이들은 예술가나 과학자의 능력을 갖고 태어나죠. 왜 못 돼요? 누군가 그 아이디어를 킬했기 때문에. 아이디어 킬러로서 우리는 항상 정답을 요구하고. 수박이라는 시를 쓰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쓰잖아요. 수박씨가 까맣잖아요. 여름이 너무 더워서 씨가 까맣게 타서. 야, 그게 되냐? 안에 있는데 왜 그게 타냐? 그러지 말고. 오토바이가 헬리콥터가 배터리가 다 돼서 소리가 시끄럽게 내가. 너무 이쁘죠? 그 시절에만 나올 수 있는 시예요. 과학적 사고. 제일 유명한 사람. 계란을 품고 있었던 사람. 예, 우리가 이 아이들의 모든 생각이 굉장히 어리석은 게 많습니다. 아까 무랄론도 얘기 나왔죠. 어떤 게 살아있는가. 뭐 자아중심적인 아직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높은 컵에 있는 높이가 큰 주스와 뚱뚱한 컵에 있는 높이가 낮은 주스 똑같이 200cc인데 어느 거 먹을래 하면 얘네들은 높은 거 먹는다. 왜? 한 가지 한 사람만 집중되는 거.
사탕 10개를 길게 드린 거고 동그랗게 뭉쳐내는 거 어느 거 먹을래 하면은 길게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초점, 밀도보다는 길이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했는데요. 이것이 자아중심적인 사고는 이기적인 사고랑 다른 겁니다. 이것이